오늘은 어떤 책을 읽고 싶은 관심 있는 책이 있을 때 그걸 처음부터 다 읽으려고 하면 일단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관심 있는 책이라 하더라도. 저도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이 책,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대변동이라는 책, 이 총균세를 쓴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책이 나와서 한번 사봤어요. 근데 이 책을, 이게 페이지가, 일단 이 참고문은 빼고 574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이걸 다 읽으려면은 이게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굉장히 관심이 많고 관련된 책을 쭉 읽은 사람은 괜찮은데 일단 호기심이 있어서 유명한 작가하고 일단 대변동, 과연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지 그거에 대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샀는데 일단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거를 챗GPT하고 대화를 하면서 일단 개괄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호기심을 유발시킨 다음에 한 챕터 한 챕터 골라가면서 읽다 보면은 이 전체의 내용을 재밌게 다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게 음성을 킨 다음에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대변동, 위기 선택 변화,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책의 핵심 키워드 딱 5개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 책의 챕터가 1, 2, 3부로 돼 있어. 1부는 1장만 있고 2부는 뭐 6장으로 돼 있고 3부는 8장부터 11장까지 4장으로 돼 있어. 네. 그래서 각 장별로 일단은 각 장 말고 각 부별로 1부, 2부, 3부별 각 부별로 핵심 내용을 200자 이내로 이야기를 해줘. 이렇게 말을 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은 텍스트로 변환 중이라고 뜹니다. 그럼 요거를 딱 눌러서 얘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이 방법으로 책을 읽으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자, 봅시다. 핵심 키워드, 국가적 위기, 선택과 대응 전략이 필요하고, 비교 역사 분석, 적응과 변화. 적응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반성과 정체성. 여기서 약간 그 의미가 정확히 와닿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요. 선택과 대응 전략, 국가적 위기,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단어라서 좀 이해가 되는데, 비교 역사 분석?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적응과 변화, 자기 반성과 정체성. 근데 이제 어떻게 이 대변동 속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대처해야 될지 어떤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서 이 책을 사서 봤는데, 자기 반성을 하래요. 그리고 정체성? 어떤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이 책을 샀는데 정체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핵심 키워드를 나열하라고 했더니 이건 질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각 부별 핵심 내용 요약 200장 이내. 서로는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아
국가도 유사한 심리적 전략적 접근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위기 극복의 12가지 요인을 개념화한다.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는다. 그럼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어떤 걸까? 어떤 걸 말하는 걸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국가 사례 분석이 있거든요. 핀란드, 일본. 그 대응 방식을 심층 분석, 각국의 역사적 맥락과 선택이 어떻게 결과를 낳았는지 비교 분석하고 오늘과 내일. 현재 미국이 처한 위기를 중심으로 현대 국가들이 직면한 공통 과제를 탐구한다. 국가 정체성, 유연성, 자기 반성이 미래 변화의 필수라는 통찰을 제시한다. 근데 이 일부에서 보면은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각 국가 2부에서 각 국가들의 심층 분석을 역사적 맥락과 선택이 어떻게 결과를 낳았는지. 그러면 역사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단 인지를 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써 있구나. 현재 미국이 처한 중심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유연성, 자기 반성이 미래 변화의 필수라는 것. 국가의 정체성. 국가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 반성이 미래의 변화의 필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1부부터 봅시다.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을 본받아서 국가도 그런 심리적 전략적 접근 방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라고 써 있고, 2부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왜냐면 그 미래의 결과를 담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3부에서는 정체성과 유연성과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할 때 미래에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챗GPT가 또 중요한 게 여기도 제안을 해줘요. 필요하다면 각 장별로 더 상세히 요약을 해드릴 수 있어요. 장별 요약도 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질문을 여러 가지가 일단 벌써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책에 대해서 대충 개괄적으로 책을 알 수 있게 되고, 일단은 떠들어 보고 싶어요. 이거 뭐지? 개인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이 뭐지? 이거 궁금한. 일단 궁금증을 유발이 됐잖아요. 그럼 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결국은 나만의 재밌는 시간, 굉장히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한번 일단 궁금한 거 질문을 하는 거죠. 잠깐만. 그러면 요거를 딱 누르고 녹음을 시작하거든요.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에서 영감을 받는다라고 서론에서 얘기했는데,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걸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책을 가지고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그것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계속 대화를 읽어 나가면은 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굉장히 재밌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계속 함으로써 책 한 권을 순식간에 1시간 만에 다 읽을 수 있지 않나. 이걸 다 굳이 읽을 필요가 없이 이 영상을 녹음하면서 또 떠오른 건데, 570페이지짜리 한 권을 내가 1시간 만에 30분 만에 다 읽어서 읽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이 챗GPT가 굉장히 좋은 게 좋은 질문입니다. 나를 약간 치켜 세워줘요. 대변동 서론에서
제로드 다이아몬드는 개인이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와 실제 상담 사례에서 12가지 요인을 추출하고 이를 국가의 위기 대응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즉 개인이 위기를 극복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국가도 유사한 개인이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심리학적인 어떤 연구와 실제 사례가 있대요. 아, 심리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이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 상담 사례에서 12가지 요인을 추출했대요, 이분이. 그래서 문제를 인정하고 책임을 수용하고 경계를 설정하고 타인의 도움, 모델을 활용한다. 자기 정체성 유지. 여기도 정체성이 나오네. 위기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붙든기. 심리적 안정, 감정 조절, 자기 균형. 실용적 능력, 상황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기술. 자기 반성, 경험을 돌아보며 배움을 얻기. 자기 반성, 경험을 돌아보며 배움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인가 보네. 자기 반성. 가치관 명확화.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재정립한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를 제공하는 어떤 것이 가치를 제공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 과거의 경험을 이전의 위기 극복 경험을 교훈 삼는다는 거죠. 개인은 운, 때로는 통제 밖의 외부 요인도 작용한다. 이러한 개인의 회복 요인을 국가 차원의 위기 해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2부에서는 실제 국가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원리를 활용하고 실패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 책을 굉장히 많이 이제 그러면 여기서 또 이게 하다 보면 질문이 계속 생겨요. 그러면 여기 차례에 보면은 여러 가지 국가들이 나와요. 가네들이 핀란드와 소련의 전쟁도 나오고 현대 일본의 기원, 모든 칠레인을 위한 칠레, 인도네시아 신생국가의 탄생, 독일의 재건, 오스트리아 우리는 누구인가? 그럼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이 개인의 위기 능력을 그러면 질문할게요.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인의 위기 극복하는 방식 12가지 중에서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이 방법으로 이 장에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 이야기를 해줘. 그럼 이렇게 또 질문할 수가 있어요. 보내봅시다. 자, 봅시다. 자기 정체성 유지가 국가에 적용된 사례. 핀란드 작지만 독립적인 민족으로서의 자기 국가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도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는 거지. 핀란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과의 전쟁에서 강대국에 맞서 싸운 독립적인 민족이라는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던 거죠. 개인도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질 때 어떤 성장이 있을 수 있고 발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의 그런 어떤 성장하는 그 방법을 국가도 이렇게 적용했다는 거잖아요. 전후에는 서방 동방 사이의 균형을 잡으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중립국으로 자주성을 지켰다는 거죠. 핀란드스러움은 자기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을 수용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 일본은 일단 책이고 독일의 경우를 봅시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 중에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 방법을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적용했는지 한번 봅시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독일은 철저한 자기 반성, 여기서 자기 반성을 했네. 반성을 했네. 일본 놈들은 반성 안 했잖아. 평화로운 민주국가로서의 독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이 정체성을 딱 세우는 거죠. 개인도 정체성이 중요하듯이 국가도 정체성을, 과거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맞아, EU 통합의 중심 국가로 스스로 재정립한 거죠. 과거를 숨기지 않고 반성하고 자기 반성을 하면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낸 경우나, 위기의 순간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자기 반성을 제대로 한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한 다음에 그 정체성의 바탕에서 그 국가의 개인이 성장하듯이 국가의 성장을 도모했겠죠. 명확한 답을 가진 국가는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정체성을 확실할 때. 반면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상실된 국가는 외세에 휘둘리거나 내적 분열을 겪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게 바로 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외세에 휘둘리거나 내적 분열을 겪기 쉽다. 우리나라가 과연 그랬던 거 아닌가라는 또 궁금증이 생기니까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구한말에 우리나라도 이 자기 정체성이 모호하거나 상실됐기 때문에 외세, 일본 놈들의 침략을 받고 치욕의 한일합방을 당한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나오네요. 조선은 어떻게 자기를 인식했는가? 정체성. 오랫동안 중화 사대주의적, 우리는 중국의 문화권 속에 속한 작은 나라라는 정체성이 있었죠. 근대화의 파도 속에서 자기 정체성보다는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수동적 자세, 중화 사대주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부의 분열을 개화파, 수구파, 민씨 정권의 권력 독점하고 왕권과 대신에 갈등했다. 그러니까 여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민씨 정권의 권력이 독점했다. 내부적으로 우리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합의된 정체성 없이 갈등이 심화된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책 한 권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면은 이 1, 2, 3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 할 수 있고, 아, 그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그러면 한 챕터 궁금한 챕터 위주로 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다 이 책을 읽는 거보다 계속 질문함으로써 책 한 권을 다 끝내는 게 더 유익하고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